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21번에는 몇 번? 21번의 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여러분들 보면은 이래 놨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조사, 등기조사부 중에서 대법원장이 틀렸죠. 그죠? 지방법원장. 이 말이다. 그러니까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 소리입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번에 대법원장 줄 것을 천재지변 교통사정 등기무의 과다 사유를 고려하여 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이걸 외울 때는 등기사무의 위임권자가 누구냐? 그냥 딱 외우면 됩니다. 대법원장. 그 다음에 2번, 3번을 묶으세요. 3번에 줄 것을 대법원장. 두째 줄 끝에 등기사무의 정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다, 코로나가 심하다 이러면 등기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대법원장 되죠. 4번으로 갑니다. 부동산의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각 등기 관할은 밑줄 긋습니다. 상급법원의 장. 에게 죽었습니다. 등기소의 지정. 그러면 등기소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런 놈입니다. 상급법원의 장. 되죠. 5번입니다. 등기관은 죽었습니다.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등기 신청인 때는 등기소의 소유권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그걸 줄 거 보세요.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죽었습니다. 없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참여가 있으면 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2번으로 갑니다. 22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1번으로 갑니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신청 정보. 법관이 발부한 동그라미 칩니다. 영장. 의회 압수하는 경우로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러면 O 덱스다 X.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이거는 등기부와 부속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예요. 그러면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반출이 안 되지. 그러나 이거는 법원의 명령이나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반출할 수마다 있다. 통과. 2번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의 일동 건물에 두고 자르세요. 전유 부분에는 갑구, 얼구만 이라면 O 덱스다 X. 표제부가 빠졌지, 표제부가.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 갑구, 얼구.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등기관이 건물의 등기를 대리권에 하였을 때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어로 대리권의 목적인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등기기록 밑줄을 긋습니다. 표제부에 자르세요. 자, 죽었습니다. 대리권이라는 뜻을 기록되죠. 그러면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렇게 오세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요래 나오죠? 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신청을 하죠. 신청.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등기관이 뭘로 한다? 직관. 통과. 5번으로 갑니다. 제공된 죽었습니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는 연구 버전 O 덱스다 X. 몇 년 버전? 5년. 그럼 여기도 요래만 딱 공부하면 되죠. 등기부가 있고 신청 정보가 있거든. 그럼 등기부는 연구 버전한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취하 정보는 몇 년이다? 5년. 통과. 자, 3번, 23번으로 갑니다. 23번에는 몇 번?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인데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1번으로 갑니다. 건저당권 줄 것이에요. 건저당권.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를 구별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게 단독 신청인지 공동 신청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있어.
있어. 그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승낙자, 상대방이 있다. 그럼 계약은 전부 다 공동신청이에요. 맞죠? 네. 그럼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자 칠판을 봅니다. 부동산 표시, 권리 관계 있죠. 이게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왜? 부동산 표시는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이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얼굴은 소유권이다. 소유권 외다. 그럼 소유권 외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이잖아요. 그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이거는 전부 다 계약이에요. 이는 전부 다 계약이 아니에요. 오케이? 네. 이거는 그냥 세모. 제가 그랬죠. 매매, 교환, 정려는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토지 수용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그건 단독이잖아요. 맞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해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고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건저당이잖아요. 건저당. 저당이잖아요. 저당.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시험 꽉 찼어요. 두 번째 갑니다. 을의 전세권의 병액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잘 아세요. 여러분들 꼭 요것만 줄 것입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써요. 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밑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썼어요. 부기등기.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신청 말소다. 직권 말소다. 직권 말소. 3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전세권자 을 동그라미 치세요. 부동산을 매수했죠. 누가 매수했습니까? 을.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옆에다가 혼동이라고 썼어요. 혼동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러면 3번의 지문을 혼동이라고만 알았다면 틀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성역지 지역권 등기 밑으로 갔습니다. 요역지 지역과 단독 OX다 X. 단독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에게 등기 권리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밑으로 갔습니다. 건전함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죽었습니다. 없다. OX다 잠깐만 요리로 오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흐름을 이렇게 파악해야 돼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며 수용의 개시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하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하는데 안 하는 게 있다면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말소한다. 안 한다. 그럼 건전한권은 당연히 말소다. 말소 아니다. 말소. 이래 놓는 거지. 맞다. 맞자. 24번으로 갑니다. 24번에는 몇 번? 답은 1번입니다. 자, 1번인데,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잠깐만 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잠깐만 보세요. 갑, 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죽었습니다. 을이 사망했어요.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공동으로 죽었습니다. 을 명의의 소유권 이라는 게 OX다 X. 여러분들 이거를 못 읽어냈어요. 을은 죽었잖아요.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을의 상속인이 되면 을의 상속인. 그럼 을의 상속이니까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알았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다음에 이제 안 틀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도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주어, 목적어, 동사 이걸 자꾸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업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런 공식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목이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만 딱 줄 거면 문제를 풀린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일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이 아니면 건물 죽었습니다.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대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죠. 두 번째,
3번입니다.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의 일부만에 소변하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밑으로 갔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심한 동그라미 쳐서 옆에다가 이런 거는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다음은 시험에 지문으로는 띄우거든. 그러니까 1에 공부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101동 1701호가 있어요. 그럼 요 101동에 표제부가 있다 없다? 있죠. 1701호에 표제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표제부 갑구 무슨 구? 얼구. 그럼 이때 제가 그랬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오늘날의 아파트는 분양을 받죠. 분양을 받으면 건설회사 이름으로 소유권 모르는 게 했다가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바로 분양받은 사람 이름 앞으로 바로 소유권 모르는 길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아파트 한 단지에 예를 들어서 청가구라고 칩시다. 이거를 개개인한테 보존 등기 해라 이러면 등기소 복잡해서 난리 난다 난리 안 난다? 빨리 말하세요. 난리 난다 난리 안 난다? 이런 거는 건설회사 너가 우리 업무하기 힘드니까 건설회사 너가 한꺼번에 가져와가 한꺼번에 등기해버려라. 말 돼야 안 돼요? 돼. 그거는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네. 얼마든지 내가 가서 보존등기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답만 딱 공부하세요. 그럼 내가 1701호에 보존등기 하는데 집합건물은 성질상 표제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그럼 이 두 개는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요게 동심이다 동심. 그럼 여기서 이제 대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한번 보존등기 함으로써 표제부 만들었죠. 그럼 다음에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요 표제부 같이 쓰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내가 대신해 준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래 생각하세요. 4번으로 갑니다. 등기운인이 발생해 등기와 등기원에다가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죽었습니다.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해서 죽었으면 있다. 어디와이다?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왜 필요가 없냐면 상속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얻을 수 있는 호칭입니다. 살아 생전에는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니지. 그러면 죽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상속인이 이러면 꺾을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지? 그럼 5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대위 신청에 등기를 할 때는 대위자 위에다가 자, 제 손을 봅니다. 이 대위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지 병. 대위자의 성명 주소를 기록해야 한다. 어디와이다?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그럴 리는 없는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거든. 항상 요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냐 안 하냐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부동산 갑하고라고 매매했습니다. 을이 등기 아니 가져오기 전에 병하고 또 했어요. 그럼 을이 등기 안 가져오면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호칭 정리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자? 채무자. 무슨 자? 채권자. 이 사람이 무슨 자? 대위자. 이 사람이 뭐다? 비대위자.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그러면 비대위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대위자는 성명, 주소만 기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OX다, X.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이 되는 거지. 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신청인이지, 신청인. 대위 신청인이지.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맞췄어요. 자, 25번으로 갑니다. 25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자, 1번으로 갑니다. OX로 하겠어요. 목적 뭐다? O. 지료 X. 범위는 O. 지역권입니다. 범위 O. 목적 O. 요역지 O. 존속기간 X. 전세입니다. 범위는 뭐다? O. 목적은 X. 전세금은 뭐다? O. 자,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1, 2, 3을 묶었어요. 그럼 1, 2, 3을 묶으면 1, 2, 3은 용익물건입니다. 그런데 1번에도 목적이 있고 2번에도 목적이 있는데 3번의 전세는 목적이 필요됐기 때 이단이다. 아니, 그걸 외워야 되는 거라. 전세는 이미 전세 계약서 속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용도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채권행 뭐다? 오. 채무자? 오.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 위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여러분들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그냥 저당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의 저당, 지상권의 저당이 들어올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앞에 전세권의 저당, 지상권의 저당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5번입니다. 차임은 뭐다? 오. 범위? 오. 처분 권한 없는 자?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써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재산관리인, 상속 재산관리. 이거를 답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10살짜리 꼬마 애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 다 돌아가셔버리는 거라. 그럼 10살짜리 애 혼자만 남은 거예요. 일가 친척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10살짜리 애가 상속을 다 받잖아요. 근데 10살짜리 애가 재산을 관리할 수 없지. 그럼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로 변호사한테 지정을 해줘요. 그럼 변호사가 그 집을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빈집으로 놔둘 것이냐, 단기 임대차를 줄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임대차 줄 수 뭐다? 있다. 그러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임대차 줬다는 걸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듣는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 됐죠? 네. 그럼 답은 4번입니다. 통과. 자, 26번은 암기거든.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법인 줄 것이요. 자, 대법원 소재리 관할 등기소 등기관 OX다 X. 그러면 요거 다시 할게요. 아직 하지 마세요. 2번에 법인 아닌 사단 줄 것이요.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묶으세요. 4번으로 갑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죽었습니다. 제외 국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고 제외 국민이 있고 외국인이 있다 이 말. 그래서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은 5개입니다. 5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하는 거예요. 비법인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 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아까 4번인가 4번에 2번하고 3번은 같은 겁니다. 4번에 보니까 사무소 설치 등기랄이 외국법인 나오죠. 그것도 내나 비법인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그래서 시량군수 구청장.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 암기입니다. 요거는 27회 시험 문제입니다. 27회 시험 문제인데 통과. 자, 27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5번.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관서에 뭐다? 자, 되죠? 오케이. 네, 됐어. 그러면 이제 27번으로 갑니다. 27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답은 4번이죠. 1번으로 갑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썼어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위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썼어요.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의 성낙서를 첨부 해야 된다. 낸다? 해? 그럼 첨부 안 하면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지난주에 요거를 풀었죠. 그죠?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답을 딱 바로, 이건 바로 답이 나와요. 바로 답입니다. 답만 이야기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말소 등기가 있다.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다. 직권 경정 등기가 있다. 판결서가 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했잖아요. 이 위에 4개 있죠. 이거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성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 안 들어가면 뭐다? 주등기. 자, 그럼 1번에 보기를 딱 보세요.
1번 전세권 말소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2번에는 일어났죠.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3번에는 직권 경쟁에다가 줄을 꺼세요. 5번에는 판결서에다가 줄을 꺼세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1번은 말소잖아요. 2번은 말소 회복이잖아요. 3번은 직권 경쟁이잖아요. 5번은 판결서잖아요. 4번이 전세금이 변하는 걸 권리의 무슨 등기 변경. 됐죠? 네. 그러면 1번으로 다시 갈게요. 1번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는 이해관계라는 거 아시죠? 네. 2번으로 갑니다.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을 하면 자 1번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3번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1번이 회복을 하면 3번의 순위가 밀린다. 그럼 3번이 무슨 관계이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번에 자 죽었습니다. 전세권 3번에 죽었습니다. 다시 맞네. 3번에 저당권 첫째 줄 끝에 저당권 줄 거세요. 네. 그럼 제 손을 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이다. 어드와이더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 첫째 줄에 전세권 줄 거죠. 저당권 줄 거죠.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직권 경쟁 등기죠. 여러분들 항상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해관계는 성낙서가 들어오면 되는 거지 당연히. 성낙서 안 들어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5번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도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을 첨부해야 된다. 해. 그럼 항상 답은 몇 번이다? 4번. 오케이?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았죠. 안 하면 부기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 28번입니다. 28번에는 몇 번? 답은 5번입니다. 5번입니다. 괜찮습니다. 1번으로 갈게요.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28번은 여러분들이 몇 명밖에 안 맞았냐면은 6명밖에 안 맞았어. 나머지는 다 틀렸거든. 괜찮은데 틀렸는데 4번, 5번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가 틀렸다면은 통과라. 1, 2, 3번을 선택해서 틀렸다 이러면 끝장입니다. 끝장입니다. 그럼 1번으로 갈게요. 1번으로 갑니다. 관공서가 촉탁정보 첨부 등을 쓰면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에 촉탁을 하는 경우 우편 줄 것이에요. 촉탁서를 제출할 수 없다 줄 것이에요. X다 X.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아내는 게 답은 이거잖아요.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맞다? 맞지. 그럼 관공서는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 셋째 줄에 등기필 정보를 줄 안 껐다면 끝자이다 이 말입니다.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관공서가 이래 나오죠. 끝에 일단 시작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자 보세요.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등기민에 가름하여 등기명인 표시 나오죠. 밑에다가 써서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주민등록 번호.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일단 이거를 알아야 돼요. 등기명인의 표시가 뭔지를 알아야 돼. 등기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답입니다. 이름을 잘못 적었어. 주소가 잘못 적어서 주민등록 번호가 잘못 적어서 그런 거를 수정한다고 해서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지. 그게 답이라. 아니 개명할 때는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압류 들어가는데 이름이 틀리는 거라 주소가 틀리는 거라 그럼 관공서가 당연히 대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래 놓는 거예요. 맞다. 키는 개명을 했다, 주소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해관계는 없다니까. 그럼 다 대비 신청해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자르세요. 위에다가 써서요. 끝났다. 등기권리의 청구를 받는 지체 체납 처분이라 밑으로 쓰면 압류 등기입니까?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입니까? 말소.
압류 등기의 시작 말소 됐죠. 요게 옛날에 기출문제 답이었는데 자,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이래서 뒤에서 고개 흔드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자, 다시 설명할게요. 한만답입니다. 첫째 줄에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를 못 찾으면 시험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자, 이럽니다.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근데 갑이 체납자예요. 체납자. 그러면 서울시가 갑에게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압류가 들어왔다. 이건 압류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그럼 압류 등기가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 이라면 너 그래도 세금 안 낼래? 공매 붙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 버팁니다. 그러면 공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공매 붙였거든. 그럼 이 부동산 제3자 병에게 낙찰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부동산 대금이 10억입니다. 그럼 이 10억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그럼 이 10억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납부를 하면 끝난다, 이 말. 그럼 이 사람 이제 집에 가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요 사람 정리합니다. 요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니까 병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런 건 전부 다 관공서에서 촉탁으로 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에 병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소유권 뭐다? 이전. 이거는 무슨 등기? 말소. 이거는 뭐다? 말소. 그러면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이거 말소 같이 들어간다. 같이 안 들어간다? 같이. 요게 일괄 신청이에요. 그럼 제 손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야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이거 똑같은 거죠. 이것도 일괄 신청이에요. 하나 신청서에 전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정리를 합니다.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압류 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말소. 이게 돼요. 이거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그 4번 지문만 1, 2, 3번 지문은 난이도가 하하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등기 권리자인 경우라는 말은 상대방은 의무자라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한단 말이고 촉탁. 여러분들 이 말은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관공서도 단독 신청하는 등기가 있고 공동 신청하는 등기가 있지. 그럼 관공서도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지. 그럼 당연히 그건 공동 신청이지. 신청인데 관공서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쓴다. 촉탁이라는 표현을 쓴다. 촉탁.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오케이? 네. 그럼 권리자 혼자 가려면 의무자에 뭐를 들고 가야 된다? 성낙서를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통과. 잘했습니다. 자, 29번으로 갑니다. 29번에는 몇 번? 답은 5번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있잖아요. 순서를 외워야 되는 거는 2개만 외우면 돼요. 2개만. 근데 하나는 엄청 쉬워. 하나는 좀 어려워. 그러면 자, 첫 번째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몇 번에서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이 밑에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신경 쓸 필요가 없냐 할 때 4번은 시험에 못 냅니다. 5번은 시험에 출제를 못 합니다. 그럼 6번, 7번은 시험에 낼 수 있어요. 그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서, 성낙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글자를 잠깐 보세요. 아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기 보세요. 시작, 서 이리 나오죠. 그 말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의서를 써준다는 말은, 성낙서를 써준다는 말은 답은 이해관계, 다시 이익 보는 쪽에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에 써준다. 이익 보는 쪽에 성낙서를 써준다는 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니까. 모든 거는 불이익 보는 쪽에서 써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불이익 보는 쪽에 성낙서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주지.
안 써주는데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져야 된다, 안 따져야 된다? 따져. 그러니까 써주는 사람의 전부 다 뭐를 첨부시키라? 그러니까 항상 법학 시간에는 도미서, 성낙서, 협의서, 뭐 확인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인감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다, 안 맞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거다, 이거. 그럼 요거는 이제 보세요. 소유권의 등기 무슨 이니? 명인이 등기 무슨 자? 의무자. 그 다음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필정보 분실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그냥 가장 쉽게 말해 볼게요.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 근데 분실하고 없어. 맞죠? 그러면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 이때 빈손으로 가야 된다. 인감을 발급받아 가야 된다. 인감.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인감 다시 등기 필정보가 분실이 돼서 등기소로 갈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맞다, 맞다? 맞죠. 그럼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두 개를 외웁니다. 이 세 개는 공정을 받아서 그래도 인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야 된다. 공정을 받아도 인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네 개는 공정을 받았어. 그러면 인감은 필요가 시작 없다.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요리 와보세요.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날이 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해라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은 안 들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맞다. 맞죠?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면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라. 그럼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대리인의 인감도 들어가야 돼. 대리인의 인감도. 그게 4개라 4개. 그러면 이 3개와 요 6번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누구의 인감도 가져오라? 대리인.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이게 상속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그럼 상속재산 분할에서의 날이 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해야 돼. 그런데 상속인이 등기를 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리인 것도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대로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칠판을 봅니다. 거기에 29번을 보세요. 1번이 이거, 2번이 이거, 3번이 이거, 4번이 이거, 5번은 이거. 그럼 답이 몇 번이고? 5번. 이 말이다. 이 말. 됐어요? 네. 30번입니다. 30번은 뭐 쉬운 거니까 몇 번? 괜찮습니다. 30번은 답이 4번이죠. 4번. 자, 책으로 갈게요.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둘째 줄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해당하지 않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은 부정이니까 시작. 긍정. 옆에다가 쓰세요. 할 수 있는. 쓰세요.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수인의 상속 1인이. 자, 죽었습니다. 상속 지분. 죽었습니다. 상속 등기. 상속 지분의 상속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 두 번째 갑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 줄 거세요. 자, 이리 오세요. 처분 금지 가처분. 본등기 금지 가처분. 자, 이거 맞을 때 됐죠? 네. 자, 처분 금지 가처분은 O다 Y다?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뭐다? X. 그 다음에 하천에 줄 거세요. 옆에 갑니다.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하천의 용의권 돼야 안 돼요? 안 돼. 제가 하천의 용의권 주면 모래자갈 다 퍼가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4번으로 갑니다. 1필의 토지 특정 일부 그까지만 딱 줄 거세요. 토지의 일부잖아요. 지상권 줄 거세요.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이 돼야 안 돼요? 돼. 얼마나 쉬워요.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 임차권, 토지의 일부에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5번으로 갑니다.
소유권의 일부에다가 줄 것이에요. 자, 이거 맞추면 오늘 합격입니다. 소유권의 일부는 뭡니까? 지분이다. 지분. 소유권의 일부는 시작. 지분. 지분의 용익권은 OX다. X. 맞습니까? 네. 엄청 쉬운 거잖아요. 31번은 이제 또 맞췄죠. 그죠?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31번을 볼게요. 등기 권리다가 새로운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래, 자르세요. 위에다가 3개를 쓸 겁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시작. 보존, 설정, 이전. 되죠? 권리에 관한 등기 있죠. 위에다가 갑구, 얼구. 그 말은 표제부에는 등기필정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한다는다? 안 합니다. 그러면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다음 중 통지 대상인 것은 이래 나오죠. 답은 몇 번이다? 3번. 성소한 등기 무슨 자? 권리자. 되죠.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괜찮아요. 자, 제 말 들어봅니다.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라고 그랬지. 맞죠? 네.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실행이니까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럼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 그럼 이거는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거는 지금 심사받고 있잖아요. 심사받고 있다는 말은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안 되었을 때는 등기 뭐를 키로 잡고 공부한다? 의무자. 그럼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100% 중 99.9%가 전부 다 의무자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의무자. 오케이? 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키다 이 말입니다. 권리자가 키가 아니고. 그럼 한번 더 해볼게요. 등기 신청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등기필정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인감을 갖고 해봅시다. 인감은 매도인이 제출한다, 매수인이 제출한다, 둘 다 한다? 매도인만 하잖아요. 매도인이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 등기필정보 의무자가 제공한다, 권리자가 제출한다? 의무자. 다 의무자가 키라니까. 의무자. 등기를 신청할 때 답은 의무자가 다 답이라니까. 답. 그럼 이리 오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제공했다, 제출했다, 첨부했다 이 용어가 나오면 전부 다 무조건 답은 의무자라고 그랬잖아요. 맞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등기는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러면 권리자가 답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답은 요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딱 공부를 해볼게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다시 할게요. 자, 요리 나올 때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요 의무사잖아요. 제공이잖아요. 그러면 오더와이더. 그러면 이리 오세요. 권리자는 제공해야 된다는 말은 오더엑스다. X. 제공이라는 말은 의무자만 쓴다는 용어입니다. 권리자는 쓰는 용어가 아니라니까. 됐죠? 네. 그럼 이제 답은 두 번째입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인 단독 신청했어.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썼어요? 통지. 무슨 말이다? 작성. 그러면 오다 오아이다? 오지. 오. 자, 원점으로 가겠습니다. 요리로 오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등기 의무자입니다. 을은 매수인입니다. 등기 권리자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제공입니다. 작성입니다. 자, 그럽니다.
을이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살면서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갑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갑이 소송해서 이겼거든.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신청 누가 합니까? 갑.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러면 갑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런데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되잖아요. 그럼 을은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해? 그럼 등기 필정보는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맞죠? 네, 두 번째 갑니다. 이제는 반대입니다.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낸 게 되면 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을이 소송해서 이겼거든.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 필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죠. 근데 등기는 누구로 됐어요? 을이. 그러면 을에게 등기 필정보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그럼 칠판을 봅니다. 제공은 을은 지금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니까 제공한다 이러면 O 덱스다 X. 작성한다는 말은 O 이렇게 되는 거라. 맞죠? 그럼 이걸 제일 쉽게 말하는 거는 신청 누가 했다? 을. 명의가 누구다? 을. 그럼 을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그럼 모르겠거든. 한 개만 딱 알면 됩니다. 요게 O니까 이쪽에 묶고 X. 이제 뭐다? O. 이 뭐다? 이해했죠? 네, 하나가 딱 되는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갑니다. 32번에는 몇 번?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으로 갑니다. 사용자 등록위원이 경과한 경우 그걸 줄 것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어덱스다 X.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괜찮아요? 요래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 그럼 3년이 다가오면 12월 31일이 끝이라고 칩시다. 다가오면 3개월 전부터 10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없지. 그냥 컴퓨터로서 연장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12월 31일이 경과해 버리는 거라. 그럼 기간은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이제는 등기소에 다시 출석을 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죠?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그럼 연장이라고 떠요 안 떠요? 그럼 기간 전에는 얼마든지 컴퓨터로 연장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끝나버리지. 그럼 은행에 다시 가야지. 맞다 안 맞다? 아, 은행 다시 안 갑니까? 얼마 전에 내가 심부름 갔는데 다시 해오라고 심부름 갔는데 좋다. 됐죠? 네. 자, 그럼 1번으로 갑니다.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고가리 딱 줄 거세요. 인감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요리 오세요. 좀 전에 요거 지워버렸네요. 아까 여기 있었을 텐데. 2번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뭐가 되어라? 인감. 됐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등기원인의 권리에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약정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는다. 해.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라는 말은 여기에서 쓰는 말입니다. 무슨 서에서 쓰는 말이다? 시작. 신청서. 오케이? 네. 그러면 신청서에 특약사항을 쓰고 안 쓰고는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지. 약정사항 쓰고 안 쓰고는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지. 근데 신청서에 쓰여 있어. 그럼 등기부에는 반드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거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이해해서. 그러니까 신청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등기부에는 당연히 써줘야지. 맞다. 맞아요. 네. 4번으로 갑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것만 딱 줄 것을. 그전에도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전환하는 시간이니까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5번으로 갑니다. 판결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집행령에는 죽었습니다. 확정 판결서 정본. 이 등기원인 정보이다. 오도와이다.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에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원, 다시.
등기 목적이 있고 접수가 있고 등기 원인이 있고 권리자 기타가 있어요. 칠판으로 요리 옵니다. 요리 옵니다.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됐죠? 그럼 요리로 오세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나오죠. 그럼 요게 뜻이 뭐냐 이라면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럼 여기 등기가가 나오죠. 요게 등기다, 이말 등기. 그러면 1.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조. 자, 두 번째. 소유권 무슨 등기? 이조. 그러면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뭐고? 매매다. 그러면 요 글자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 소유권 이전이지.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지. 정려도 소유권 이전이지. 토지 수용도 소유권 뭐다? 이전. 요 글자만 바뀌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요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요게 등기 뭐다? 원인. 그럼 요거는 시작. 등기 원인 일자. 오케이?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시작. 일자. 등기 원인 뭐다? 정보. 이 정보가 옛날 말은 정서라, 정서. 그러면 등기 원인에 그냥 알기 쉽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매매. 등기 원인이 뭡니까? 매매. 등기 원인이 뭡니까? 매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요거 하면 시작. 매매 일자. 그러면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오라. 매매 무슨 서? 계약서다, 이 말, 계약서. 그럼 등기 원인 정보가 무슨 서란 말이고? 계약서다. 그러면 칠판을 잠깐 보세요. 그럼 등기 원인이 상속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에 무슨 일자? 사망일자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은, 자, 부사지간이잖아요. 그럼 부사지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아, 가야지. 그게 가족관계 증명서지. 아, 상속은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부사지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가야지. 그게 가족관계 증명서 2단이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입니다. 협의분할. 그러면 협의분할자 시작. 일자. 그러면 분할 무슨 서? 협의서.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등기 원인 정보는 등기마다 다 틀려요. 등기마다. 그러면 예를 매매일 때는 매매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고, 정려일 때는 정려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설정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고, 오케이? 네. 그러면 상속 재산을 분할 협의를 하면 협의서가 등기 원인 정보고, 상속 등기를 하면 호적이 등기 원인 정보. 등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시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그럼 매매 계약서를 들고 가야지.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송을 걸어서 뭐를 받았다? 그럼 당연히 판결서를 들고 등기소로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들고 가야지. 그러면 그 판결서가 등기원인 정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네. 통과. 괜찮습니다. 자, 33번으로 갑니다. 33번에는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자, 보세요.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에 등기인이 직권으로 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행한 죽었습니다. 소유권 모르는 게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안다, 모른다? 알죠? 네.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아, 1번으로 갑니다.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에다가 동그라미 치죠. 을은 갑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게 후 자르세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 죽었습니다. 특정 유정 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죽었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거쳐 자르세요.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자, 제 손을 봅니다. 여기서 키가 뭐냐면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 말이거든. 그때는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등기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찾아야 돼요. 등기된 부동산은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지. 미등기 부동산은 또 두 개로 나눕니다. 포괄 유정이 있고 특정 유정이 있다 없다? 있다. 포괄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특정 유정은 상속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오케이? 네.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그럼 통과. 그 다음에 이제 5번, 4번으로 갑니다.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죽었습니다. 대장정보. 그러면 거꾸로 해볼게요.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몇 개? 자, 적으세요. 모르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시.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여하죠. 멸실 등기도 표제부여하죠.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소유권 모르는 게 할 때는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운임과 연월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왜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이러면, 여기서 왜 설명을 안 하고 여기 내려왔냐 이러면, 정답입니다.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있습니다. 오케이? 네. 1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소유권 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 처음은 백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기록 원인일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4번은 쉬운 거니까 몇 번? 5번이죠. 그죠? 5번. 여러분들 일단 4월 1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2번으로 갑니다. 4월 8일, 4월 9일이니까 4월 1일보다 앞이다, 뒤다, 뒤. 그럼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2번입니다. 죽지 마세요. 2월 7일 매매의 4월 7일 소유권 이전이죠. 물건이 변한 거는 며칠이다? 4월 7일. 4월 7일은 4월 1일보다 앞이다, 뒤다, 뒤.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을 묶으세요. 그럼 3번, 4번은 죽지 마세요. 1월 2일이 키냐, 1월 8일이 키냐, 건저당이 키냐 이 말입니다. 뭐가 키다? 건저당. 소유권 외에는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지역권 외에는 다 죽는다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똑같은 위치입니다. 2월 5일, 2월 8일이 키가 아니에요. 전세권이 키입니다. 소유권, 수용을 하면 소유권 외에는 지역권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다입니다. 다 죽는다입니다. 맞죠? 35번으로 가볼게요. 35번에는 몇 번? 답은 2번이죠. 그죠? 2번. 2번입니다. 건저당의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비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1월 동그라미 치세요. 1월 옆에다가 채권 양도. 원인으로 하는 건저당을 신청할 수 시작 없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손을 봅니다. 답은 이겁니다. 이랍니다. 전에 1월 시작 없다. 이렇다. 그러면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슨 양도? 계약 양도. 후에는 무슨 양도? 채권 양도. 통과. 1번으로 갈게요. 등기관이 공동저당에 대위된할 때는 죽었습니다. 매각부동산. 옆에 줄 것입니다. 매각대금. 옆에 줄 것입니다. 변제받을 금액. 오더와이더 오. 요걸 30회 때 시험에는 뭐라고 내냐면 매각대금은 기록하지만 변제받을 금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래가 답으로 만나는 거라. 모를 때는 이래라고 그랬죠. 매각대금 도이다 도나이다 도. 변제받을 금액 도이다 도나이다 도. 도는 필요적이다 이 말이.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건저당권 이전 고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신청하는 경우에 건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며 그의 성락을 증명하는 등기도 제공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괜찮습니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요령을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하거든. 제 손을 보세요. 그 답은 이겁니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된다. 그럴 때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것은 임차권만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물건은 마음대로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나머지는 동의가 필요 없다니까. 그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물건은 이전할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다니까. 처음 듣는 소리다, 여러 번 했던 소리다.
물건은 마음대로 이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민법 가져가 전세금,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거는 특약사항을 맺을 수는 있다, 있지. 그거는 별도지, 별도.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지금 몇 번 하면 4번입니다.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할 때 공동저당에다가 줄 것이요. 위에다가 5개 썼어요. 신전, 각 부동산 줄 것이요. 5개 썼어요. 되죠? 권리를 표시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5번입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질권에 만약 그 저당권의 질권을 주었습니다. 부기등기 하여야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친다. 오더와이더 5죠. 네, 됐어.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권리질권은 정합니다. 권리질권 무슨 말인지 알았다 말했다?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질권은 동산질권이 있고 권리질권이 있거든. 그럼 동산질권은 전당포죠. 그럼 등기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그럼 권리질권이죠. 그럼 권리질권은 칠판을 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 잡히고 돈비를 쓸 수 있냐,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주식은 등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저당권 설정을 하고 돈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을은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채권액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요 두 개는 분리되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럴 때 을입니다. 을을 기준으로 자꾸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라 을은 1월 1일 날 돈 빌려주고 12월 31일 날 돈을 받기로 했는 게라 받기로. 그런데 을이 요쯤 돼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요. 을이. 근데 을은 땡전한 푼 없어. 그런데 을은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기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1억을 담보로 요 채권액 1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비를 쓸 수 있냐 이 소리지. 비를 써서 시작 있다. 이제 호칭입니다. 호칭 을을 무슨 권자? 병을 시작 권리질권자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가벌입니까? 을병입니까? 을병. 그러면 1에 1번 저당권 부 무슨 권? 질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질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권리질권 중에 등기되는 것은 저당권부 채권 요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권리질권에 등기를 안 해줘요. 법에서.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권리질권이니까 가벌이다, 을병이다, 을병.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 이제 하나만 하면 됩니다. 권리질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권리질권자가 등기 권리자다. 오더와이더 오. 요래가 요 사람이 의무자, 요게 의무자, 요 사람이 권리자잖아. 요렇게 맞다 안 맞다? 맞지. 36번입니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1번으로 갑니다.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죽었습니다. 지분 이전은 게 합유자 줄 것이에요. 합유 지분 이전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두 번째입니다. 농지 줄 것이에요. 전세권 줄 것이에요. 농지에는 전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환매원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 자르세요. 밑에다가 환매권 행사.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면 1번, 2번은 등기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면 4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가처분 등기에 마치되므로 저당권 설정에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되는 제3자 명의 등기죠. 자, 첫째 줄에 저당권 줄 것이에요. 제3자 명의 등기 줄 것이에요. 공부할 때 이러죠.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말소 등기 시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성의 그 제3자 등기 있죠. 부기등기라고 썼어요.
부기등기.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맞다, 안 맞다? 맞죠? 네. 여러분들 5번의 해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뜻입니다. 자, 37번입니다. 몇 번? 괜찮습니다. 몇 번? 답은 1번입니다. 자, 1번인데 칠판을 다시 보세요. 괜찮아요? 요리해 보세요. 요리해 보세요. 요리해 보세요. 칠판입니다. 시험에 낼 때 요거를 두 개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두 개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한다. 오더와이더 오. 요게 한 개. 두 번째 시험 문제는 그냥 이해관계인을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있잖아요. 이제 두 개입니다. 말소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성낙서 첨부 안 하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러면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러면 이해관계인이죠. 양립할 수 있어야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 그럼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안. 여기서 묻는 거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1번에 갑니다. 아직 죽지 마세요. 전세권 줄 거세요. 지상권 줄 거세요. 자, 전세권과 지상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회복할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요리 해보세요. 자, 요리 해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어요. 1번에 전세가 있어요. 자, 봅니다.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습니다.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습니다. 말소하니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다.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지상권이 들어왔어. 3번에 새 저당권이 들어왔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전세가 잘못 말소가 되는 거라 그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네요. 정확하게 하면은 4번에서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요래하고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러면 1번이 이렇게 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게 회복을 하니까 요게 순위가 밀린다.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낙서 안 써주면 회복을 못한다. 그럼 어쩔 건데 그때는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를 갖고 말소시켜야 들어가는 겁니다. 말소를 못 시키면 못 들어갑니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래 됐죠? 여기는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지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잘못 말소가 돼가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바로 쓸게요. 몇 번에 온다? 1. 무슨 건? 전. 그 칠판을 봅니다. 요거만 보면 안 돼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지금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 오케이? 네. 그러면 요게 회복을 하니까 요게 순위가 밀렸죠? 자, 답입니다. 이거는 무슨 건? 지상. 무슨 건? 전세. 지상과 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그럼 회복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회복 자체를 못한다는 말은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도 회복은 못하는 거예요. 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아니? 이거 이해관계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성낙서 들어가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회복하면 요게 순위가 밀리니까 이해관계예요. 됐다 안 됐다?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는 자르세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자르세요. 회복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라 했는데 나오죠. 칠판을 봅니다. 요래하고 요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줄에 우리가 아까 그 요겁니다. 요래나죠. 회복의 등기를 한 후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밑에 그 보면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라 해야 된다. 아까 같은 등기가 몇 번입니까? 그럼 1번을 여기다가 그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통과. 네. 그 다음에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 회복해야 될 때 일부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사항만 말소할 때 부기 줄 거세요. 그럼 옆에다가 일부 말소회복 등기, 전부 말소회복 등기 한 다음에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다시 시작, 부기등기. 전부 말소회복은 뭐다? 주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말소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말소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회복 등기 시. 여러분들 말소가 키다, 회복이 키다, 회복. 5번에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해 등기상에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성락이 필요하다. 38번으로 갈게요. 38번에는 몇 번? 자, 칠판에 잠깐만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만약에 제가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지문을 딱 풀면서 답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만약에 여기서 지금 출제 이윤이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차이점을 묻는다는 걸 느끼고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네. 그러면 출제 이윤의 답은 1번이 답이냐 2번이 답이냐 이 말입니다. 답은 무조건 몇 번이다? 답은 무조건 2번이 답이에요. 왜 2번이 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밖에 낼 수밖에 없다니까 문제를. 왜 그러냐는 걸 설명합니다. 가처분이 뭐냐 이러면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이 말이잖아요. 내가 가처분 등기 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아라고 경고하는 게 가처분이에요. 그런데 또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놈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걸 시험에 내는 겁니다. 이걸 시험에 낼 거. 아니, 가처분은 소송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고, 소송 중에 있다는 게 뭐예요? 들어오지 마라 이 소리잖아요. 그럼 들어오지 마라 했는데 들어온 놈, 이 놈을 죽이는 게 키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항상 맞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소? 이거는 무슨 말소? 그럼 시험은 있잖아요. 항상 가처분 이후의 등기가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를 키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느끼고 가야 되는 거라 엉뚱한 거 공부하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잡으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하고 라고 매매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기려 소송을 겁니다. 그럼 소송을 걸면 가처분 등기를 해야 하네요. 이게 가처분 등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을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처분 등기 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각오하고 들어오라 이 말. 그 말은 들어오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놈이 있다. 그럼 이제 요게 가처분 뭐의 등기? 이후의 등기. 요거는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 그럼 결론은 요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지. 그럼 1번으로 갑니다. 을의 가처분 등기 신청은 죽었습니다. 법원의 촉탁. 여러분들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는 촉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 밑에 갑니다. 을이 성수하여 판결할 소유권 일어날 때 죽었습니다. 병의 소유권 일어나는 게 그 밑에다가 쓰세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직권으로 말소한다. OX다. X. 시작. 단독 말소.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을이 성수하여 판결할 소유권을 신청할 때 병의 말소 등기를 죽었습니다. 동시에 이전하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게 동시에. 오케이? 네. 지판을 잠깐 와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 법에서 동시 신청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체적으로 배우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한다. 아까 전에 같은 채권을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을 저당권 신청할 때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한다. 오더와이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아까 압류해가 공매 처분하죠. 그것도 전부 다 무슨 일괄. 이것도 전부 다 일괄이에요. 일괄.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는 돼요? 할 때
이거 말소도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러니까 말소 시키면서 이전을 합니다. 그냥 이전은 안 됩니다. 소유자가 둘이가 되잖아요. 말소 시키면서 이전을 해야 돼. 됐다, 안 됐다? 됐지. 통과. 4번으로 갑니다. 어리성사여 가처분 이런 게 말소할 때는 동그라미 칩니다. 직관. 어로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자, 여기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 시작.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관. 자, 제거 말씀. 항상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을의 가처분 등기 이후에 병액의 신청하면 각하지 뭐다? 않는다. 됐어요. 그럼 39번입니다. 39번에는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을 잠깐 볼게요.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되는 게 말소 청구권 일어났죠.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그 물권적 청구권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말소등기 청구권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냥 말소하면 되지. 그냥 말소하면 되지. 말소해달라고 가등기가 필요하냐 안 하냐 지금 그 소리입니다. 이 두 글자를 갖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말소하면 되지. 말소시켜달라고 가등기가 하느냐 안 하냐 그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예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 해제했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다시 계약 해제했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 이 말은 말소해야 갑이다. 안 해도 갑이다.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소시키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런데 이걸 말소시켜달라고 가등기를 한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머뭇거리네. 다시. 칠판을 다시 보세요. 계약 해제했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 말은 이거 말소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그럼 이미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소하면 되지. 말소시켜달라고 가등기까지 할 필요는 뭐다? 없다. 그러면 등기관이 만약에 이 사람이 계약 해제했거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서 요 등기 말소시켜달라고 가등기를 한다. 그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 사람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잖아요. 그냥 지우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말소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라는 것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물권적 효과설, 채권적 효과설 이랬죠. 우리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입니다. 그럼 다시 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이제 소유권의 을에게 넘어가서 계약 해제했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 그럼 계약 해제를 했다는 말은 계약 해제, 다시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갔죠. 맞죠? 네. 그럼 물건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잖아요. 소유권이 돌아갔으니까. 물건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러면 계약 해제가 물건 변동의 효과를 발생시켰다, 안 시켰다? 그래서 물권적 효과설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 해제하면 소유권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가 물권 변동의 효과를 발생을 시켰다. 그래서 물권적 효과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갑니다. 가등기에 처분의 제한에 된 게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처분의 제한에 그게 가압류라고 써서 그게 이해가 될 바랍니다. 가압류. 가등기에 가압류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럽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돼야 안 돼요? 돼. 그거 엄청 중요한 글자죠. 이렇게 썼어요.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뭐다? X.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뭐다? O. 엄청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쉬운 거니까 장래에 죽었습니다. 불확정이니까 O 덱스다 X. 이중의 가등기는 뭐다? O. 합유 지분은 O 덱스다 X.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 되죠? 자, 40번 맞추면 합격입니다. 몇 번? 3번.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딱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37번, 38번, 39번, 40번은 그냥 낙엽이 완전 다 젖버렸네요. 그죠?
오케이? 되게 나올 뻔인데, 좋다. 이 40번을 틀리면 정말 섭섭합니다. 40번을 틀리면 섭섭해요. 왜 섭섭하냐 할 때,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아니, 사항에 따라 답이 다 틀려요. 이거는 소송 중에 있다는 거 있죠. 그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이 끝나면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이거는 말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칠판을 보세요. 가처분이 있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다, 없다, 있지. 즉, 이거는 신청을 묻는 거예요, 신청. 오케이? 네. 그러면 가처분은 법원에 뭘로 한다? 촉탁. 가처분 명령은 시작, 단도.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있거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죠. 여러분들, 가처분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맞다? 맞죠. 그러면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단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보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1000번 넘게 강조했는데, 1000번 넘게 강조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답은 3번이죠. 3번을 갈게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자, 적었습니다. 가처분 명령. 한칸 밑에 법원의 촉탁이 아니고 시작, 단독 신청. 이거를 꼭 기억해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그래, 첫째 줄에 다시 해서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거기까지 줄 거세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저당권 밑줄 거세요. 설정된 가등기의 본능의 등기는 가등기에 맞춘 제3자 명의의 부동산 밑줄을 긋습니다. 용익권. 저당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뭐다? 있다. 그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2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의 가등기를 할 때 적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한다. 오렉사? 요리로 오세요. 저 이리 오세요.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의 증명서, 거민이죠, 그죠? 거민. 그 다음에 거래가액입니다. 요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론은 이겁니다. 가등기 때 제출하느냐, 본등기 때 제출하느냐, 답만 할게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때 제출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본등기 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등기는 이해가 바로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면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말은 소유권이 이전돼야 투기지. 소유권이 이전 안 되는 거는 투기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 가등기 때 이전된다. 본등기 된다? 본등기. 그럼 본등기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이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토지거래 허가서라는 말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겠다. 그래서 가등기 때 제출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해이 됩니까? 암기해야 됩니까? 암기를 해야지. 이치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건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4번은 여러분들 그 중복이 됐네요. 그죠? 소유권, 이르는 게 말소 청구권, 위에다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썼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O다 X. 그 만약에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O다 Y다 O.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가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다. 자, 개수를 잘 넣으세요. 됐어요? 네. 자, 오늘 평균 점수가 60점이네요. 그죠? 그럼 60점이면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점수는 95점이네요. 우와. 자, 그럼 이제 맞춰 들어갑니다. 고생했습니다.